영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자신감이 필수잖아요. 자신감이 정말 필수인데, 지난주에 면담 오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그분이 그 커피 한잔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면담 끝나고 이제 귀가하시고 나서, 저한테는 되게 그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고객 전화 오는 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을 보고서, 아, 우리가 고객한테 빚쟁이가 아닌데, 오히려 채권자죠. 우리가 도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쫓겨다니는 것처럼 고객 전화를 무서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의식이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고객을 똑바로 도와드리는 일이다. 도와드리면서 소득을 올리는 일이다. 이렇게 똑바로 된 목적의식이 있으셔야 멘탈 관리도 충분히 되고 자신감 있게 열정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하면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 중반에 다 발표가 돼서 정말 그대로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메리츠 화재에서 상품 변경했는데 메리츠가 예상대로 보험료를 많이 낮췄죠. 재밌게도 여성 위주로 보험료를 낮췄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하나 시그니처 여성 보험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여성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리츠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뭐 18% 낮췄네, 26% 낮췄네 하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그 연령대 모든 성별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여성 주요 나이대에 맞춰서 할인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장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고, 주된 고객은 항상 여성이잖아요. 항상 우리의 주된 고객은 여성 40, 50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아마도 이미 알고 공략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연말에 하시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연말 이제 뭐 달력이라든지 연말 연초에 어떤 고객 관리 활동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이렇게 그냥 사서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저는 요번에 여기 달력이 이뻐서 좀 더 귀엽고 색감도 좋은 것 같아서 여기 걸 준비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뭐 따로 만드시기도 할 거고, 아니면 원수사에서 판매하는 거를 또는 구해서 그것들을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계실 거예요. 이미 지금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미 달력이나 다이어리는 나눠 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내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정말 그러면 활동량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수년째 활동해 보신 분들은 달력을 열심히 뿌렸는데 달력이 남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달력을 정말 단 한 개도 뿌리지도 못하고 12월, 1월이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유를 가지고 활동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유는 결국은 사전 준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전 준비는 결국은 스케줄링인 것 같아요. 12월이니까, 또는 좀 빨리 준비하시면 11월이니까 연말에 활동을 많이 해야지 하고서 의지로, 어떤 열정으로, 에너지로 달력과 다이어리를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고객 리스트를 쭉 뽑죠. 내가 이 사람들 올 연말에 꼭 만날 거야 하고서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스케줄링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스케줄링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12월이 제가 대박달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일상적인 상담이 12월에 더 많아요. 11월 말부터 평소보다 더 많아집니다. 근데 상담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한 이런 달력, 다이어리 이런 거를 갖다 드리는 거를 스케줄링을 안 해놨어. 그러면 상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상한 것처럼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평소에도 우리가 상담할 때도 스케줄링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지만,
연말에 이런 활동량이 정말 중요할 때 이때 내가 스케줄링 하는 법을, 내가 스케줄링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는지, 스케줄러를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한번 오전에 내가 스케줄러를 정말 잘 쓰고 있는지, 내가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저는 사실 운이 좋게도 신입 때부터 그 방법을 잘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선배님들한테 그런 방법을 잘 배워서 매년 스케줄러가 다이어리가 이렇게 쌓여 갔고요. 사실 신입 때부터 구글 캘린더를 배웠는데 아무래도 쓰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기로 쓰고 쓰는 게 바로바로 눈으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났고, 심지어 저희는 오늘 지출도 쓰는 걸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커피값 얼마 쓰고, 누구한테 뭐 밥값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내 소득과 지출 관리를 매일매일 데일리로 했어요. 그러면 오늘 몇 명을 만났고, 전화를 몇 명 했고, 내가 지출은 얼마 했네? 이걸 보는 게 다이어리가 편하다 보니까 저도 수년간 다이어리 위주로 스케줄링을 했어요. 관리를 했어요. 근데 다이어리가 정말 좋은데 유일한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맹점은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써놓는데 그때그때 기억날 때는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1년 뒤, 2년 뒤가 돼서 이걸 다시 보는 분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1년 뒤, 2년 뒤가 돼서 그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어디다 적었지? 이게 언제지? 하고서 한참 헤매야 됩니다. 저처럼 15년 이상 일한 사람은 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중에 몇 년도에 뭐 상반기인지 몇 년도 하반기인지 찾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걸 구글 캘린더에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입 강의할 때 아예 다이어리도 좋지만 다이어리는 그냥 메모용으로만 쓰고 나의 아이디어 메모용으로만 쓰고 스케줄 관리나 모든 내 활동 관리는 구글 캘린더화 해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검색 기능이에요. 내가 오늘 뭘 했고, 뭐 심지어 내년에 뭘 했고, 과거에 몇 년 전에 뭘 했고가 구글 캘린더에 저장돼 있으면 검색을 통해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다이어리 쓰듯이 오늘 홍길동 씨를 만나서 얼마를 썼고 어떤 상담을 했고 클로징은 몇 날 며칠 날 하기로 했다라고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내가 언제가 됐든 다시 그걸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줄링 다이어리의 최고로 구글 캘린더를 손꼽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내가 지금 스케줄링을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선 내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부터 시작이고요. 근데 이거를 꼭 모바일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노션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제일 좋은 게 구글 캘린더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구글 캘린더가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폰이랑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 어플로 깔려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기본 캘린더 어플이랑 구글 캘린더 일부러 두 개를 따로 써요. 캘린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싶어서 일부러 따로 쓰는데, 저처럼 하셔도 되고, 그냥 캘린더 어플 하나만 쓰셔도 되지만, 아무튼 거기에 방대한 양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검색이 돼요. 지금처럼 내가 많이 활동해야 되는 시즌에 중요한 게 활동을 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는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거 들고 뛰시는 거예요. 계약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1년 동안 못 찾아뵀네요. 뭐 6개월 만에 찾아뵀네요. 뭐 친구야, 뭐 내가 이 일 하고 있는데 달력 갖다 줄게 하고서 열심히 찾아뵀어요. 근데 내가 이 고객을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메모해 놓거나 저장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모해 놓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거를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글 캘린더에 저장해 놓은 건 언제든 손쉽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우선은 활동을 많이 하셔라. 근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꼭 미리 스케줄링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실제로 그 스케줄러에 그 내용을 저장을 꼭 하십시오. 무슨 생각으로 저장하시면 되냐? 나중에 내가 이걸 검색해서 찾아볼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장할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전에 스케줄링, 갔다 와서 사후 스케줄링, 정리. 이것까지 하셔야 나의 스케줄러가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이 많아지면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담이 많다 보니까 갔다 와서 상담 당일날은 기억나는데 다음날만 돼도 내가 이 고객이랑 무슨 상담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FC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바빠서 그래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엑셀이 됐든 다이어리가 됐든 정리해 두시잖아요. 근데 그걸 꼭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구글 캘린더에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애초에 구글 캘린더에 저장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죠. 사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제 핸드폰을 못 보여드리지만, 저는 제 핸드폰 대화면에 구글 캘린더를 위젯으로 대형으로 깔아놨어요. 왜 그러냐?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내 스케줄을 고객이 언제든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건 역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하나의 쇼잉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렇게 바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전문가다라는 걸 쇼잉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오프닝 때 자신감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자신감의 하나의 표현이냐면, 내가 이 화면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고객은 제 화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고객과 상담할 때 제가 일부러 여기 올려놔요. 그러면 상담 중에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왔을 때 그걸 제가 잠깐 볼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왔을 때 뭐 죄송한데 상담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잠깐 화면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열렸을 때 그걸 고객이 얼핏 봐요. 그리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무조건 다음 상담을 잡아야 되잖아요. 다음 상담을 잡을 때 그냥 말로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에서 그걸 열어서 바로 그 위젯에 있는 구글 캘린더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거기서 바로 약속을 잡아요. 제가 몇 날 며칠은 지금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고 몇 날 며칠은 약속이 비어 있네요. 이날 뵙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잡아요. 쇼잉이자 자신감의 표현이 그거 하나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FC님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약속 잡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고객님이 뭐 내가 편할 때 연락 주겠다, 아니면 내가 다음 주 시간 보고 연락 주겠다 했을 때 거기서 알겠다고 하고 끝나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전화가 잘 안 오거든요. 고객님 약속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 어떤 이 스케줄링이라는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스케줄링을 해야 되고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고객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습관화돼 있어야 되고 기계화돼 있어야 돼요. 아주 기계적으로 내가 고객님한테 이런 멘트, 물어보는 멘트, 그리고 아예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서 이 스케줄 안에서 정하셔야 된다라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약속이 훨씬 쉽게 잡히고 고객이 그 약속을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 스케줄링이 매우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프닝 때 자신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역시 자신감 있는 내 표현의 하나거든요. 지금 아마도 거의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는 보장성 보험 이슈,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역대급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시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지금 보험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계속 보험료를 낮추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보험료랑 매우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지금 경쟁력으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이 내년 2분기, 빠르면 1분기, 아마 1분기는 아닐 것 같고 미국이 내년 2분기부터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은 금융 쪽은 선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마도 늦어도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내려가는 시즌은 빠르면 12월 또는 한 2월, 1, 2월까지가 마지막 이 축제가 아닐까, 보험료가 낮은 마지막 축제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보험료 낮고 상품성 좋은 상품을 지금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이
보험에 관심이 제일 많은 심리적인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축 상품, 연금 상품 많이 추천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는 저축이나 연금에 관심이 없어요. 고객분들께서 일상생활을 사시느라 바빠서. 근데 지금 연말 연초에만 저축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단기납 종신만 봐도 130% 지금 1위 업체가 130.9%, 2위 업체가 130.3%, 뭐 여기까지 지금 환급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년 납 기준으로 하면 단리 7%짜리 적금이에요. 물론 단기납 종신을 적금이라고 해서 판매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환급률만 보고 비교를 해보면 단리 7%짜리 적금이랑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은행 상품은 2년, 3년밖에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상품은 보험으로 하게 되는 거고, 보험은 그 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금리랑 상관없이 환급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저축, 장기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보험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장성 보험과 이렇게 저축 연금 쪽도 고객들한테 좋은 상품들이 역대급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요번 주에도 아마 보장성 위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보장성 얘기하고 다니실 거고, 단기납 위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단기납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좋은 두 가지 역대급 상품들이 나와 있을 때 더 열심히 뛰셔야 되고, 열정적으로 활동량을 왕성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달까지는 사실은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사업단도 독감이 발목을 잡아서 못 뛰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년이 됐을 때 작년에 그렇게 상품 좋은 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저렴한 상품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환급률 높은 상품이 있었는데 놓쳤네,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KB라이프 양로보험처럼 좋은 상품이 있을 때 나중에 지나가서 그 상품을 내가 왜 못 팔았지 하고서 후회하지 않도록 요번 주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높이가 너무 독감이나 폐렴이나 대상포진 이렇게 좀 짜잘한 보험에 가지 않으시고, 정말 보험이라는 본질에 지금 보장성을 컨설팅 해주고 연금과 노후를 컨설팅 해주는 이런 본질적인 상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독감이나 이런 키워드들은 재활치료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미끼 상품이니까 고객과의 말을 트는, 고객과의 어떤 대화를 트는 그런 미끼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말 보장성도 노후 대비도 저축도 너무 좋은 상품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어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슈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영업일로 13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정말 안 남았는데, 이 며칠 안 남은 12월, 정말 해피하게, 뛰시려면 그런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군들을, 그런 상품 라인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